무서운 썰저 장소 무썰소. 안녕하세요. 무서운 썰 저장소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비는 안 올 줄 알았는데 태풍이 찾아오고 있네요. 정말 이번에는 모두 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에 맞춰서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도 비 오는 영상과 함께 빗소리 들으시면서 라디오처럼 진행되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기존 2CH였던 5CH의 일본 사연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총합이라고 학생들이 주제별로 그룹을 지어 각자의 테마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학습과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옥선생 누베라라는 애니메이션이 유행할 때라 우리 조는 학교의 불가사의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6학년의 마지막 발표인 탓에 체육관에 전교생이 다 모여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덜덜 떨 정도로 긴장하면서도 우리 조는 발표를 마쳤고 다른 조가 발표를 마칠 때는 큰 박수를 쳐줬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우리 반이 받은 건 박수뿐만이 아니라 약간 신기하다는 듯한 전교생의 표정도 함께였습니다. 역시 너무 이상한 주제였나? 하고 다른 조 발표를 듣는 척하면서 우리끼리 조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감상문을 적은 뒤에 종례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재미있는 분이셨는데 종례 시간에는 늘 그날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걸 말해주시곤 하셨습니다. 물론 그날 이야기의 주역은 우리 조였습니다. 너네가 7대 불가사의라는 재미난 테마를 전부 발표했는데도 6개밖에 못 찾았다고 말한 게 진짜 괴담 같아서 좋았어. 그렇지만 다들 7개를 다 말할 줄은 몰라서 어안이 벙벙이 하던 게 진짜 제일 무섭더라. 우리 조를 제외한 반 아이들 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영문을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는 7대 불가사의 중 6개밖에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조원도 마침 딱 6명이었기에 한 명이 하나씩 발표를 맡은 뒤 이거밖에 찾지 못했다고 말한 뒤 발표를 마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포함해 우리 조를 제외한 반 아이들 그리고 아마 전교생이 7대 불가사의 모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6개밖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또 겁주려고 그러나며 다들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사적으로 계속 묻자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2번 발표한 건데 6명의 조원들이 한 번씩 발표한 건 확실한데 이야기는 7개를 들었다고 하니 분명 누군가 한 번은 더 발표했을 터이었습니다. 다들 발표해봤으니 사실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대답한 것도 A가 했던 것 같은데 하고 명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술렁거림은 점점 커져가 귀신이라고 들뜬 남자아이들과 무서워서 우는 여자아이들까지 아주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결론 지어졌고 그 후 7대 불가사의는 이야기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초등학생들 교실에서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그 후 학교에서는 전무후무한 불가사의 붐이 일었습니다. 참고로 그날 모두가 들은 7번째 불가사의는 지하실 거울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불가사의를 조사하면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다 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마 전 내가 졸업한 모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척 신기한 기분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내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으니
아마 2000년 즈음의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조부모님과 부모님, 형이랑 나까지 6명이서 가족여행을 떠났다. S현의 H호수. 우리는 호숫가에 있는 낡은 호텔에 묵게 되었다. 다다미가 깔려 있어 그 위에 이불을 깔고 다 같이 자는 일본식 방이었다. 이불을 깐 뒤 형이랑 베개 싸움을 하며 놀다가 밤 9시쯤 잠을 청했다. 한밤중 문득 눈을 뜨자 눈앞에 보이는 천장에 하얗고 희미한 것이 보였다. 1m 정도 되는 타원형의 무언가가 떠 있었다. 그 주변에는 비상등 같은 작은 전등이 있다는 게 떠올라 전등이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가족들은 벌써 다 일어나 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다들 분위기가 축 처진 느낌이었다.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아버지가 영 기분 나쁜 얼굴로 대답했다. 한밤중에 눈을 뜨니까 네 위치 근처에서 사람이 떠다니더라. 어머니는 같은 위치에서 목을 맨 사람 그림자를 봤다고 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형은 딱히 뭘 본 것이 아니었지만 계속 답답해서 잠이 깨는 바람에 피곤한 모양이었다. 다들 얼굴이 시퍼래져서는 침묵을 지킬 뿐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흘렀다. 내가 잠자던 주변 천장에는 비상등과 두꺼운 대들보가 있었다. 대들보를 자세히 보니 끈을 맨 것 같고 닳고 깎인 흔적이 있었다. 방을 어둡게 하고 비상등을 켜봤지만 그저 천장 부근이 어슴풀에 밝을 뿐이었다. 각자가 본 게 결코 비상등 불빛은 아니란 걸 알게 되자 기분이 나빠져 우리 가족은 서둘러 방에서 나왔다. 결국 우리가 무얼 본 것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다만 가족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상황 자체가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웠다. 교토에 있는 고향집 이야기입니다. 고향집은 단독주택인데 연립주택은 아니고 어디에나 있는 흔한 2층 양옥집입니다. 1층 거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지고 있는 건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히 그 누구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얼룩은 비가 새서 그런 것인지 흰 천장에 갈색으로 침착되어 있었습니다. 긴 시간에 거쳐 조금씩 세로로 길고 얇게 그 영역을 늘려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위에 도료를 덧칠하기도 했지만 끈질기게 같은 형태의 얼룩이 나타나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점차 허리가 생기고 머리, 어깨, 양발까지 마치 사람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기분 나빠했지만 내가 초등학생이 될 무렵에는 이미 익숙해져서 천장씨라고 별명까지 지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 전 시신을 마지막으로 집에 모시고 와서 이불을 깔고 눕혀드렸습니다. 친척분과 신세를 진 비구니분이 이불을 펴고 아버지를 눕혀드리는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과 천장의 얼룩이 만든 실루엣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심정이었는지 우리는 그저 말을 잃은 채 천장실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까지 계속 넓어지던 천장실은 그 후 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10년 뒤 집을 신축할 때까지 그대로 아버지가 잠든 마지막 자리를 내려다보면서